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 소식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불확실성을 우려합니다. 반면 진정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강해집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연설에서 인종과 종교, 배경을 따지지 않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연설 내용과 태도에서 캠페인 기간 중 이어진 도발과 과격, 비난은 없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제프 부시를 내쳐버린 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늘 아침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과 공화당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큰 패배를 한 그 뒤 오늘 새벽 패배 연설을 하지 않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오늘 아침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변화를 갈망하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시골의 백인 남자 투표 참여였습니다. 반면 여성과 히스패닉계의 클린턴 후보 지지는 강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때에는 못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한 리더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주일 이상 많이 추락했던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개장 직후 크게 내려갔다 회복됐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몇 번이나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정신과 에너지는 아직 한가득인데 어제 새벽 12시 10분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개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저의 약간의 말더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7시부터 방송을 해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한 8시 이전으로 해서 어떠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의 과정이 처음부터 시소 게임이 있고 하다가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1시 45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승리 선거인단 확보를 발표하면서 저희가 당선자의 연설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12시 넘어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약간 한 2분 정도 트럼프 당선자의 연설을 들으시고 나서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가장 현재로서는 한인과 공화당 차기 행정부와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그야말로 정치 경험 없고 군 지도자로서의 경험도 없던 인물,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서 리얼리티 TV 스타가 된 트럼프 당선자는 기성 정치 기반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지도 받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초선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당선인 70세, 유권자 표수는 지금 민경훈 이 한국일보 논설위원 나와 계신데 그 부분 먼저 저희 인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16년 만에 다시 알고 전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유권자의 직접적인 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받고 선거인단 수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중계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처음에 연단에 올라설 때부터 태도가 캠페인 할 때와는 달랐고요. 연설 내용, 메시지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연단에 서서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 하고 농담 비슷하게 한 뒤에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라고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국무장관으로 축하 전화도 받았고 국무장관에게 그리고 이제 그에게도 여러 가지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한 것 모든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일단 들어볼까요? She congratulated us. It's about us on our victory. And I congratulated her
and her family on a very, very hard. us라는 단어가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이죠. 그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us라고 그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함께 일해야지 되고 인종, 종교, 배경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당도 얘기를 하고 있군요. I say it is time for us to come together as one united people. 네, 하나로 다 그 통일된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도 말했고, 경제 성장을 지금보다 이제 2배로 하겠다 하는 그 약간의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제시를 We 했습니다. build our highways, bridges, tunnels, airports, schools, hospitals. We're going to rebuild our infrastructure. We have a great economic plan. 아주 훌륭한 경제 계획도 이미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eek common ground, not hostility. Partnership, not conflict. And this was tough. 아주 힘들긴 하지만 그 사이에 I love you 하니까 I love you back도 했고요. 지금 뭐 분열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화합을 하고 또 동시에 미국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세계와도 함께 가겠다. 꿈과 도전에는 한계가 없고 미래는 끝없이 그 최고가 될 때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된 것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지금부터 이제 행동을 하고 앞으로 그 더 훌륭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Be 말했습니다. really historic. We have to do a great job. And I promise you that I will not let you down. We will do a great job. We will do a great job. I look very much.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어제 저희가 그 중계 방송을 해드릴 때 보통 때면은 이 트럼프 후보 당선자가 나오기 전에 패배한 후보 측에서 먼저 그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을 하는데 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신 그 선거 캠페인 의장을 내보내서 내일 아침에 보자 했고 오늘 아침에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그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은 아침인데 지금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음성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잘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 두 개 다 하면 울리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하면 울리고. 네, 지금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밤에 그 연설을 들으실 때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장 그 공화당적인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가장 대통령다운 그런 스피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는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소리,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일단 찰리스 프롬프를 읽으면서 스피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겼으면서도 캄하면서 미국 전체를 이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진짜 대통령다운 그런 감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 그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또 몇몇 한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 진심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진심이었을까요? 당연히 진심이죠. 왜냐하면 반 이상의 사람들이 힐러리를 뽑고 자기를 반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두 인브레이스하기 전에는 굉장히 정치를 하는 자체가 암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고 해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인브레이스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더 대통령감 같은 그런 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 좀 더 파지티브한 그런 네.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선거 캠페인 동안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공화당이냐, 트럼프의 공화당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글쎄요,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해도 내려오시겠죠?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지지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지금 리더십 자체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화당 민주당의 그 이번 선거가 서로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제일 싫어하는 이 두 캔디데이트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폴 라이언이 그러니까 리더로서 임브레이스를 해서 좀 더 파시티브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는 그러니까 일단 나만 살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팀워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암만 해도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께서는 물론 그 지역구에서 지금까지 그 공직자의 활동을 해오시면서는 기반이 거의 그 백인 기반이 많았고 그러나 또 코리안 아메리칸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후배들도 도와주시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민에 있어서의 이 같은 이슈 등 한인타운에서 굉장히 그 트럼프 그 당선자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민 부분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한 10%, 그다음에 히스패닉 10%에서 80%가 지금 완전히 백인인데요. 사실 일하는 거는 한국계뿐만 아니고 타이라든지 베트남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차이니즈에서 에이시안계랑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민 정책 자체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 그러니까 메신저리 메시지를 잘못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공화당의 정책을 맡은 분들에게 갔을 적에 그거를 정확하게 해라. 공화당 내에 지금 이민 문제가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거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왔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민 정책을 전체적으로 폐쇄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걱정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힐러리랑 트럼프의 그 트렌점은 시리아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 레퓨지 문제를 좀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그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한 번에 체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체크업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해를 가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시민이 될 것인가를 일단 체크업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의 그 불법 이민을 반대하지만 왜냐하면 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불법 이민자들은 먼저 들어와서 일단 여기에 살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이민 자체 내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이번에 상하원이 모두 다 공화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이민 정책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상당히 그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가장 큰 구호가 멕시코 그쪽에 장벽을 세우고 돈을 멕시코에 내게 하겠다. 이 점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컨트로버셜 이슈인데요. 네. 그것도 지금 불법 이민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지 이민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번의 경우는 그냥 완전히 speed out 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한 번 더 거쳐서, 그게 굉장히 이번에 그 두 후보의 틀린 점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안에다 품고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일단, 그 월을 세운다는 자체는 모든 공화당들이 다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실행이 될까?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 네. 트럼프 후보가 이 캠페인 내내 그 힐러리 클린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락커업 다시 조사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화합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하고 군인들의 경우 지금 네이비 오피서 하나가 그 쉽 안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부금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메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메일 하나가 잘못됐는데 1년을 선고받은 그런 군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안 했는지 대통령 후보였던 거에서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시민이 됐으면은 이런 걸로 감옥을 갈 수가 있을까? 그런 조사는 한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제 조금 더 그 깊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곧 그 뭔가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민경훈 논설위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조금 듣고 갈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Yesterday, before votes were tallied, I shot a video that some of you may have seen in which I said to the American people, regardless of which side you were on in the election, regardless of whether your candidate won or lost, the sun would come up in the morning. 네, 여러분이 어느 후보를 지지를 했던 그가 이겼던 졌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 know everybody had a long night. I did as well. 본인도 아주 그 긴 밤을 그 보냈지만 Trump last night, about 3:30 in the morning, I think it was. 3시 30분에 이제 축하 전화했고요.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자에게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내일. 네, 결국은 이제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의 아주 그 순조로운 그 인수인계를 위해서 초대를 했다고 말합니다. But remember, 8 years ago, President Bush and I had some prett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President Bush's team could not have been more professional or more gracious in making sure we had a smooth transition so that we could hit the ground running. 8년 전에 이제 본인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당시의 대통령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부시 행정부보다는 경험이 없는 그런 인수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미국은 그 아주 부드럽게 했었다는 것 강조합니다. 계속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해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인수 과정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is one of the hallmarks of our democracy. 평화로운 그 권력 이양 인수인계 과정이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의 그 최고의 그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A chance to hear her remarks. I could not be prouder of her. She has lived an extraordinary life of public service.
역시 그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그토록 그 열심히 그 자신의 레가시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지금까지 그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어떠한 그 공직자로서 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그 여자로서 대통령 중요한 당의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일단 그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요.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around the world.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긴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아주 좋은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re actually all on one team. This is an intramural scrimmage. We're not Democrats first. We're not Republicans first. We are Americans first. 역시 그 트럼프 후보나 아니면 좀 전에 얘기를 먼저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것을 가릴 것 없이 다 그 미국 그 first라는 얘기. When I spoke to him directly, and I was heartened by that. That's what the country needs. 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 미국을 위해서 그 필요한 일들이고요. A respect for our institutions, our way of life, rule of law, and a respect for each other.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법을 지키는 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그 해왔었던 일들, 뭐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런 그 미국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들으면 된 것 같죠? 지금 민경훈 논설위원 나와 계신데 트럼프 후보가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원맨쇼 하다시피 모든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현재 289대 218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긴 것을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신문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은 그 백인 중하류층. 여태까지 뭐 선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던 이 중하류층 백인들이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그 트럼프를 미는 바람에 아마 여러 사람이 예상한 거와는 달리 그 비교적 큰 선거인단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 그 가정 평균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중상층이나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중하류층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살기가 더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전망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이단자이면서 아주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만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말만 이렇게 꼭 뽑아서 해주는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스캔들로 싸우는 동안에 경제에 관해서 뚜렷하게 뭐 내세워진 것은 없지만 결국은 경제를 기반으로 한 변화를 요구하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계층들이요. 네, 그렇죠. 직접 참여했다는 네, 얘기시네요. 그렇죠. 지금 뭐 그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라든가 히스패닉계는 굉장히 그 클린턴 후보를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모자랐나 봐요. 백인 네, 남자에 그렇죠. 비해서. 그 아무래도 뭐 이것도 여론조사에 나온 얘기지만 클린턴은 하여간 역대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그 비호감인 인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와주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오바마를 찍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별로 그렇게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그 패배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같은 그 많은 그 지원 그 계층을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행정부, 그가 이끌어가는 미국이라고 할까요? 사실 오바마도 지금 실패한 것이잖아요. 선거에서 자신의 레가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오바마만 탓할 수도 없는 게
그 한 당이 8년 동안 집권하고 또 4년 더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2차 대전 후로 따지면은 레간하고 부시 때, 그때가 아마 유일한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8년 하면 좀 약간 지겨운 거예요. 더 이상 저 당에 또 표를 준다는 게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약간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이런저런 요인이 겹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분명하게 그 달라질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과. 우선 뭐 1차적으로 뭐 할 것으로 보이는 게 그동안 공화당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오바마 케어 폐지, 네. 그거를 아마 1순위 과제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대법원, 판사, 네, 연방 네, 대법관. 그거 지명하는 거를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틀림없이 한 사람 지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공화당에서 반대해온 그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폐기할 것이고, 오바마가 내린 행정명령, 그 불법 체류자 자녀 그 강제 추방을 중단하는 것도 역시 폐기할 것이고, 오바마가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아마 하나씩 다 없애려고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뭐 이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간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약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트럼프가 맨 처음에는 뭐 불법 체류들 다 추방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서는 점점 그런 얘기가 줄어들고,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단지 그 불법 체류자 단속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심해지겠지만 현재 사실상 불법 체류자가 별로 넘어오질 않아요. 미국 경제가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립국하는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스스로 왜 이렇게 이겼는가 졌는가, 공화당의 분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가 공화당과 그 기존 그 민주당의 그 당내 내부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어떤 변화나 충격을 주겠습니까? 그 공화당은 옛날부터 뭐 자유무역 이런 쪽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소위 러스트벨트라는데 중서부의 그 옛날 공장지대 그쪽에 있는 그 백인 유권자들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이 자유무역 지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은 뭐 원래부터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바마는 환태평양 그 동반자 협정 같은 걸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뭐 더 이상 그거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경훈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채진 클레어먼트 맥케나 국제정치학과 그 석좌 교수를 모시고 지금 한국과의 여러 관계,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그 뭐 변화를 예상해 본다고 할까요? 아니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상입니다만은 잠시 뒤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교 이채진 석좌 교수가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 그 개표 방송, 특별 방송 할 때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늦게 주무셨는데 일단 그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까지 뭐 보니까 어제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289대 218 당선 그 표는 그 270표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을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학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물론 트럼프 쪽에서 본다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신망 이와 같은 것을 잘 대변해줬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또 클린턴 쪽에는 실패 원인이 많겠지만 하나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메일이란가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중요한 서류가 폭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클린턴 가문이
너무 지나치게 단시 안에 축제를 많이 했다. 정말 돈 부분은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또 오바마 케어가 일부의 국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클린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불만이 많았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트럼프가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곧 내년 1월이면은 취임을 하게 될 텐데 한국과의 또 그 북한 문제와의 이런 그 관계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참모진이 구성이 되고 또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있은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명 같은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물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만일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분담금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혹은 증액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무책임하고 또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곧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이야기죠. 네.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비핵화에 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중국의 압력을 넣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김정은은 독재자이지만은 그러나 한나라를 장악했다는 것은 평가하고 있다.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돼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하나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수립이 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모진이 구성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채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 후보가 뭐 지금까지 선거 책임자만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3번을 교체를 했고, 그밖에 뭐 부통령 후보를 선정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인재를 발탁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네, 지금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가 인수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또 인재 발주를 몇 달 동안 그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것은 비밀리에 하고 있지만은 상당한 리스트가 만들어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현재까지 보기에는 이 아시아에 대한 중요한 인사가 이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문제죠. 네. 다시 말하면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좀 아시아인을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또 심지어는 한국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도 한때는 지지했던 이 협정을 이 트럼프는 폐기하겠다, 포기하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시아 있어서의 경제 질서도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학자로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현대사를 몸소 연구를 하고 지켜보신 입장에서는 이채진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그 당선자가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국가 스스로 그 고립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면 또 미국 최우선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역사상 가장 역사상 그 슈퍼파워인 국가가 스스로를 손해 안 보려고 고립한다던가 그 국가만 우선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럴 때의 역사는 진보하든가요? 후퇴하든가요? 글쎄요. 그럼 역사는 아주 복합한 상황이 결부된 것이니까, 때로는 이와 같은 그 수정주의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은 현존하는 국제 질서라는 것은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수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수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려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 군사협정을 재고하겠다든지 나토 북대서양 동맹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 특히 러시아나 푸틴을 아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이 제일 먼저 축하했더군요. 해외 지도자 가운데서. 네. 이 선거에서 승자는 물론 트럼프가 첫째고 둘째는 푸틴이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승자라고 보는 사람 많아요. 미국의 민주주의 별것 아니다 하면서요. 그렇죠. 중국은 그 입장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요. 네. 관세. 위안화 문제도 있고 그 무역 그 전쟁이 가능한 특히 그 중국에서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45%까지 올리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묘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이채진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으셨다고 어제 저희 그 개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 균형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세계 많은 나라에서 뭐 오늘 이 순간에도 굉장히 그 결정적인 그 미국의 역사에서 위험한 리더가 탄생했다고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리더이지만 위험한 리더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요? 네,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1976년에 레간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그 예비 선거에 나와서 포드에게 졌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젊은 그 이상주의자로서 저는 만일 레간이 당선되면 나는 짐을 싸서 한국에 가겠다. 지금 캐나다 이민 웹사이트 접속 안 된대요. 네. 네. 그렇게 40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보면은 그 레간이 1980년에 선거에 당선되어서 비교적 그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레간은 물론 아니지만은 트럼프의 약점이 많고 그동안에 과격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으로서 실패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를 반대한 여러분들이 저를 합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참모진을 잘 쓰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진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교 석좌 교수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떻게 그 패배 연설을 했는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뉴욕의 유리로 그 지어진 제이콥 컨벤션 센터에서 유리 천정을 여자가 깨고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 새벽에는 그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조차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함께 있었고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캠페인 과정 중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너무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망도 압니다. 고통스럽지만 오래 힘들겠지만 이번 선거는 한 사람 어떤 그 하나의 그 조직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 전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This is painful. And it will be for a long time. But I want you to remember this. Our campaign was never about one person or even one election. It was about the country we love and about building an America that's hopeful, inclusive, and big-hearted. We have seen that our nation is more deeply divided than we thought.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 나라가 굉장히 깊게 분열돼 있지만 그러나 오픈 마인드를 갖고 이 당선된 그 트럼프 후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하는 말 같이 들렸습니다. 모두 뭐 종교 이런 모든 배경을 불문하고 표현을 하고 자유를 누릴 그런 그 권리가 미국인들에게는 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아침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 캠페인 도중에 이런 그 편안하기도 하고 약간 그 애수가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 돈 거두로만 많이 다니지 말고 유권자를 만나서 한 번 악수를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선자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은 모든 그 미국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잊혀진 남자 여자 더 이상 잊혀진 채 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권 아래라고 첫 번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트윗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